오전 8시 45분. 이준호는 오늘도 가장 먼저 사무실에 도착하였습니다. 외투를 벗어 의자 등받이에 걸고 모니터를 켜고 서랍에서 볼펜 2자루를 꺼내 나란히 놓았습니다. 매일 반복하는 동작이었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직 어스름이 가시지 않은 도심이 보였고 맞은편 빌딩 유리창에는 구름이 느릿하게 흘러갔습니다. 이준호 38살. 중견 유통회사 영업지원팀 대리입니다. 입사 10년 차였습니다. 그는 지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보고서 마감을 어긴 일도 없었습니다. 팀장이 부탁하면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동료가 실수한 자료를 조용히 수정해 준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지 않는 종류의 일들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주간 영업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팀장 강태훈이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이번 분기 실적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준호는 그래프의 수치 오류를 전날 밤 수정한 사람이었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준호 혼자였습니다. 회의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강태훈의 시선은 시계 방향으로 테이블을 돌았습니다. 김상현, 박지수, 오민재, 이영호 이름이 호명될 때마다 각자 짧게 발언하였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보고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번 달 반품률 감소 원인에 대해 물류사와 조율한 결과에 대해 정리해 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태훈의 시선은 준호를 건너뛰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다는 듯이 그럼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준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손안에는 메모지가 반으로 접혀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팀원들은 두세씩 짝을 지어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하였습니다. 누군가는 카레를 먹자고 하였고 누군가는 냉면을 고집하였습니다. 목소리들이 겹치고 웃음이 끼어들었습니다. 준호는 자리에서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한 박자만 더 기다리면 누군가 돌아보며 부를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버릇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2개와 캔커피를 사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먹는 것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달만 해도 벌써 12번째였습니다. 세고 있었던 건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저절로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점심 햇살이 비스듬하게 들어왔습니다. 준호는 삼각김밥 포장지를 천천히 뜯으며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면에는 아무것도 열려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입사초년생 시절의 준호는 달랐습니다. 부서 회식 자리에서 건배사를 외쳤고 신입 환영회에서 분위기를 이끌기도 하였습니다. 팀 프로젝트에 자발적으로 추가 자료를 준비해 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들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닳아 없어졌습니다. 의견이 묵살되고 공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고 이름이 보고서 끝줄에서 빠지는 일들이 반복되면서 준호는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작아지는 것이 덜 아프다는 것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의 준호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억되지 않는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성실함이 투명함이 되어버린 사람. 있어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 퇴근 무렵 준호는 사무실 불을 끄는 마지막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형광등이 하나씩 꺼지면서 사무실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반듯하게 정리된 책상, 나란히 놓인 볼펜 2자루, 깨끗하게 비워진 컵. 아무도 흐트러뜨리지 않은 자리,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자리.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준호의 머릿속에 오래된 질문 하나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매일 밤 퇴근길에 지하철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왜 나는 항상 빠져 있을까? 그 질문에는 아직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가, 아주 작고 희미한 무언가가 그날 밤 처음으로 그 질문의 모양을 바꾸기 시작하였습니다. 단순한 한숨이 아니라 가늘지만 날이 선 무언가로. 이준호는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 질문의 모양이 바뀐 것은 사흘 뒤에 공지된 한 줄의 메일 때문이었습니다. 제목은 간단하였습니다. 신규 파트너사 유통망 확대 프로젝트 착수 안내. 본문에는 이번 분기 내 전략 제안서를 준비하여 임원진에게 보고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팀 전체가 공유된 메일이었고 특정 담당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메일을 2번 읽었습니다.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래된 보일러가 처음 불을 켤 때처럼 기대라고 부르기엔 조심스럽지만 완전히 꺼지지는 않은 온기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해보자. 그는 조용히 혼자서 결심하였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준호는 자료를 모으기 시작하였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업계 리포트, 경쟁사 유통구조, 최근 3년간 자사 반품률 추이, 파트너사, 재무 데이터 찾을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끌어모았습니다. 잠은 새벽 2시를 넘겨서야 겨우 들었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흘 연속으로 그랬습니다. 사흘째 되는 새벽, 준호는 38페이지짜리 분석 자료를 완성하였습니다. 시장 현황부터 리스크 시나리오, 단기 전략과 중장기 대안까지 스스로 보기에도 꼼꼼한 자료였습니다. 표지에 자신의 이름을 적으면서 그는 손가락 끝이 약간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레는 것인지 무서운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팀 공유 폴더에 파일을 올리고 강태훈 팀장에게 따로 메일을 보냈습니다. 팀장님, 이번 프로젝트 관련하여 시장 분석 자료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발표 기회를 주신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서 준호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강태훈이 팀원들을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프로젝트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라고 하였습니다. 준호는 자료를 출력해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에 앉으면서 팀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태훈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그 끄덕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늠하지 못하였습니다. 회의는 순조롭게 시작되었습니다. 강태훈은 프로젝트의 배경과 목표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멈추더니 시선을 테이블 끝으로 돌렸습니다. 이번 제안서 발표는 오민재 씨가 맡아주세요. 목소리도 크고 임원분들한테 인상 남기기 좋을 것 같아서. 오민재가 고개를 숙이며 말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준호는 손 안에 쥔 출력물에 시선을 내렸습니다. 38페이지. 사흘 밤. 그것들이 일순간 낯선 물건처럼 느껴졌습니다. 강태훈이 덧붙였습니다. 이준호 씨가 자료 정리해 놓은 거 있더라고요. 민재 씨, 그거 참고해서 살 붙여봐요. 참고. 그 단어가 귓속에서 잠깐 맴돌았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안에 무언가가 가득 차 있는 것 같았는데 그게 할 말인지 삼켜야 할 말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발표는 일주일 후였습니다. 오민재는 준호의 자료를 기반으로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표지에는 오민재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발표 당일 임원진 앞에서 오민재가 자신 있게
화면을 넘기는 동안 준호는 회의실 문 밖에서 서 있었습니다. 발표자 외 팀원은 대기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11월의 강은 낯빛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팀원들이 회의실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누군가 오민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야, 잘하던데? 임원들 반응 좋던데. 민재 씨 목소리가 확실히 다르긴 해. 오민재는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준호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굳이 외면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존재를 떠올리지 못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이 더 아팠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오래간만에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회사 근처 작은 선술집, 카운터 끝자리, 소주 한 병을 시키고 안주도 별로 손대지 않았습니다. 잔을 기울이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생각은 제멋대로 흘렀습니다. 사흘 밤, 38페이지. 참고해서 살 붙여봐요. 억울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곧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준호는 꾹 눌렀습니다. 억울함을 드러내는 것도 어딘가 사치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나서지 않은 것은 자신이었고 발언하지 않은 것도 자신이었으니까. 적어도 준호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여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다독임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소주잔을 내려놓으며 그는 처음으로 또렷하게 생각하였습니다. 내 노력은 왜 항상 남의 것이 되는 걸까? 그것은 예전의 질문과 달랐습니다. 예전의 질문이 안개처럼 흐릿한 자기의심이었다면 오늘 밤의 것은 달랐습니다. 훨씬 선명하고 훨씬 무거웠습니다. 준호는 빈 잔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주인이 없는 반사 같은 얼굴이 잔 안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이 못마땅하면서도 처음으로 조금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스로를 불쌍히 여긴 것은 어쩌면 처음이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며 준호는 외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찬 공기가 등 뒤에서 스쳤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그것만큼은 분명해졌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조용히 성실하게 혼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그날 밤 처음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언가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평소보다 30분 늦게 출근하였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알람이 울렸는데도 한동안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몸이 쉽게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침대에서 나온 것은 두 번째 알람이 울리고 나서였습니다. 이준호가 지각 직전까지 미적거린 것은 입사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며 그는 자신의 자리를 확인하였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반듯한 책상, 나란한 볼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자리. 그는 묵묵히 모니터를 켰습니다. 오전 내내 준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의식하지 못하였습니다. 화면을 보고 있었지만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메일을 열었다가 닫고 엑셀을 켰다가 그대로 두었습니다. 마음 한편에 어제 선술집에서의 생각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그 결심은 분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는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꾸고 싶다는 마음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막막함이 동시에 존재하였습니다. 그 간격이 넓을수록 오히려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팀원들이 우르르 자리를 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복도가 조용해질 무렵 누군가 준호의 자리 옆에 섰습니다.
정유진이었습니다. 옆팀 마케팅 지원 담당, 입사 3년 차. 접점이 많지는 않았지만 가끔 자료 협업을 하는 사이였습니다. 조용한 편이었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얼굴에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굳이 찾아온 것이 준호는 조금 의아하였습니다. 유진은 자리에 앉지 않고 서서 낮게 말하였습니다. 점심 안 드세요? 별로 생각이 없어서요. 유진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은 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어제 발표 자료요. 솔직히 준호 씨가 제일 잘 만들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진은 시선을 맞추지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민재 씨 발표 들으면서 이건 준호 씨 자료구나 싶었거든요. 구조가 다르거든요. 읽힌다는 느낌? 데이터 배치가 특히.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더 해주려는 것도 아니었고 위로를 건네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했다는 듯이 유진은 가방을 들고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준호는 한동안 유진이 사라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칭찬이라고 하기엔 소박하고 위로라고 하기엔 담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준호의 어딘가에 이상한 방식으로 걸렸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겨있던 방의 자물쇠를 덜컥 건드린 것처럼 열리지는 않았지만 잠겨있다는 사실을 다시 의식하게 만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신이 못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그 생각은 준호에게 낯설었습니다. 10년 동안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자신의 부족함 탓으로 여겨왔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서 존재감이 없어서 무언가 모자라서 그렇게 스스로를 설명해 왔습니다. 그 설명이 너무 오래되어서 이제는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설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유진의 말은 그 설명에 작은 균열을 내었습니다. 혹시 내가 진짜 못난 건 아닐 수도 있나? 그 가능성이 오히려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못난 것이라면 받아들이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못난 것이 아니라면 그동안의 10년은 무엇이었던 걸까? 그 질문은 훨씬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선술집에서 돌아온 밤과는 달랐습니다. 술도 없었고 막연한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는 팀 공유 폴더에서 자신이 만든 자료를 불러왔습니다. 38페이지. 사흘 밤의 결과물. 처음부터 천천히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준호는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이 새삼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논리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데이터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리스크를 짚는 시각이 있었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시켜서 만든 것이 아니라 준호 자신이 오롯이 생각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괜찮은 자료였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면서 준호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하였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때 천천히 한 가지 생각이 정리되었습니다. 자료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준호는 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미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팀장도 동료들도 심지어 준호 자신도 한동안 몰랐습니다.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내가 말을 안 한 거였구나. 단순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단순한 문장이 준호의 가슴 안에 놓이는 순간 무게가 달랐습니다. 가벼운 것도 아니었고 무너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단한 무언가가 바닥에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말을 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것이 두렵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조용함은 습관이 되어 있었고
습관은 쉽게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알아버린 것이었습니다. 모르는 척 덮어두기에는 오늘 밤의 깨달음이 너무 또렷하였습니다. 준호는 노트북을 닫으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방 안의 냉기가 살짝 돌았습니다. 그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왔습니다.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이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잠시 누워 있었습니다. 몸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가볍지도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하고 난 다음 날 특유의 조용하지만 팽팽한 느낌이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준호는 메모 앱을 열었습니다. 지난 며칠 사이 머릿속에 정리해둔 것들을 다시 훑었습니다. 논리의 순서, 데이터의 출처, 예상되는 반론과 그에 대한 답변. 어떤 회의가 언제 열릴지는 몰랐지만 준비는 해둘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큼은 준호가 늘 잘해온 일이었습니다. 기회는 수요일 오전에 찾아왔습니다. 강태훈이 팀원들을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이번 주 안에 유통망 확대 방향을 확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임원진 검토 일정이 앞당겨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노트북을 들고 회의실로 들어가며 숨을 한번 고르게 내쉬었습니다. 강태훈은 화이트보드에 화살표를 그리며 말하였습니다. 신규 파트너사 2곳을 동시에 계약하고 다음 달 안에 유통 채널 3개를 동시 확장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속도감 있게 선점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준호는 화이트보드를 바라보았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두 파트너사의 현금 흐름 지표, 지난 분기 반품률, 물류 처리 용량, 모두 자신이 분석 자료에 담았던 수치들이었습니다. 그 수치들이 지금 이 전략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동시 확장은 무리였습니다. 물류 병목이 생길 가능성이 높았고 파트너사 중 한 곳은 이미 재고 과적 상태였습니다. 강태훈이 말을 마쳤습니다. 이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의견 있으면 말해보세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김상현은 노트에 무언가를 적었고 박지수는 화면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살짝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침묵 속에 그냥 묻혔을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회의가 끝나고 혼자 속으로만 되뇌었을 것입니다. 역시 무리인데. 그리고 며칠 뒤 예상했던 문제가 터지면 또 혼자 알고 혼자 삭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준호는 3번 밤에 노트북 화면을 떠올렸습니다. 유진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에게 인정했던 그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내가 말을 안 한 거였구나. 준호는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팀장님, 그 전략은 위험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확하게는 원래도 조용하였지만 다른 종류의 조용함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준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강태훈도 화이트보드를 향하던 몸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그의 표정은 놀라움과 당혹감 사이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준호는 시선들을 느꼈습니다. 등 뒤에 땀이 조금 났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사 재고 회전율이 지난 2분기 연속 하락 중입니다. 동시 계약을 진행하면 초기 납품 물량을 소화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 채널 동시 확장 시 물류 처리 지연이 3주 이상 발생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비사도 이탈할 수 있습니다. 준호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화면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어사 먼저 단독 계약하고 비사는 한 달 뒤 순차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으로 진행하면 물류 여유 구간이 생기고 두 파트너사와의 신뢰도 함께 쌓을 수 있습니다. 속도는 조금 늦어지지만 리스크는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말을 마치고 나서 준호는 화면을 덮었습니다. 심장이 여전히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강태훈이 팔짱을 끼고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몇 초가 흘렀습니다. 어사 재고 수치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파트너사 분기 보고서입니다. 공유 폴더에 있는 분석 자료 4페이지에 출처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태훈은 잠시 더 침묵하였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이준호 씨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드라마 같은 장면은 없었습니다. 박수도 없었고 팀장이 태도를 바꾸는 인순간도 없었습니다. 회의는 그대로 이어졌고 나머지 안건들이 다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는데 오민재가 옆에 붙었습니다. 야, 이대리. 오늘 대단하던데. 준호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짧게 웃었습니다. 자리로 돌아오는 길에 유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준호도 같은 방식으로 답하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퇴근하면서 걸음이 조금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걸음이었습니다.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며 핸드폰을 꺼내는 대신 그는 그냥 앞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플랫폼의 노란 안전선, 맞은편 광고판, 이어폰을 낀 사람들. 늘 보아온 풍경인데 오늘은 조금 다른 밀도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용기를 냈다는 거창한 감정은 없었습니다. 떨었고 말했고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순서 안에서 준호는 처음으로 자신이 이 공간 안에 있다는 것을 실감하였습니다. 건너뛰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으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강태훈이 제안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그냥 넘어갈지, 내일 아침 분위기가 어색할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갈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것이 지금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알고 있었고 준비하였고 말하였습니다. 그 세 가지가 처음으로 하나로 이어진 날이었습니다. 지하철이 들어왔습니다. 바람이 플랫폼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준호는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어사 단독 계약 후 순차 진행 방식은 예상대로 작동하였습니다. 초기 납품 지연 없이 물류가 소화되었고 비사와의 계약도 계획한 일정 안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반품률은 전 분기 대비 낮아졌고 두 파트너사 모두 다음 분기 재계약 의사를 밝혔습니다. 팀 회식 자리에서 강태훈이 짧게 말하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방향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수고들 하셨어요. 특정 이름을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나오기 직전 강태훈의 시선이 잠깐 준호 쪽을 향하였습니다. 0.5초 남짓한 순간이었지만 준호는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변화는 소란스럽지 않게 왔습니다. 어느 날 오전 오민재가 자료를 들고 준호 자리로 왔습니다. 이 대리, 이 수치 해석 좀 봐줄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엔 이상한데 어디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서. 준호는 자료를 받아들었습니다. 잠깐 들여다보니 계산식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전이라면 조심스럽게 혹시 이 부분이라고 말끝을 흐렸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여기요. 분모의 전체 수가 아니라 부분 합계가 들어가 있어요. 이 셀 참조를 바꾸면 됩니다. 오민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습니다. 아, 진짜. 고마워요, 이대리. 짧은 대화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예전에 없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묻는 사람도 답하는 사람도 어색함이 없었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준호 스스로 달라진 것을 의식한 것은 어느 목요일 점심이었습니다. 팀원들이 335 자리를 뜨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컵을 들고 탕비실로 향하다가 박지수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혼자 기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박 씨, 어디 가요? 아, 설렁탕 먹으러요. 같이 가도 돼요? 박지수가 잠깐 눈을 깜빡이더니 말하였습니다. 그럼요, 가요. 그것뿐이었습니다. 대단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준호가 먼저 말을 건넨 것이었습니다. 기다리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그 사실이 걸어가는 내내 조용히 마음에 남았습니다. 혼자 먹는 날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혼자 먹는 것과 존재가 지워지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몸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렵 준호는 오래된 습관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회의 자료를 만들 때 그는 언제부터인가 마지막 페이지에 자신의 이름을 아주 작게 적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누가 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것이 자신의 것이라는 표시를 어딘가에 남기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불러주지 않으니 스스로라도 기록해두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그 버릇을 처음으로 의식하면서 가슴이 약간 먹먹해졌습니다. 그 작고 숨겨진 이름들, 10년 동안 혼자 남긴 흔적들, 그것들이 가엾다기보다는 그것들 덕분에 버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도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만들었고 숫자를 들여다보았고 틀린 것을 바로잡았습니다. 이름을 작게라도 적으면서 스스로를 지워지지 않게 붙잡았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꽤 오래 버텨온 사람의 흔적이었습니다. 유진을 마주친 것은 퇴근길 엘리베이터 아니었습니다. 둘뿐이었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먼저 말하였습니다. 그때 고마웠어요. 유진이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아들은 듯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별거 아니었는데요. 아니요. 별거였어요. 저한테는.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작게 웃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닿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12월이 되었습니다. 연말 정기회의가 잡혔습니다. 팀 전체가 올해 실적을 정리하고 내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준호는 회의 전날 밤 자료를 다듬었습니다. 사흘을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2시간 남짓 필요한 것만 정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강태훈이 올해 성과를 이야기하고 내년 유통망 확장 계획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였습니다. 그 수치 중 일부는 준호가 제안했던 방식에서 가져온 것들이었습니다. 강태훈이 말하였습니다. 혹시 보완할 내용 있으면 말해주세요. 잠깐의 침묵. 준호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할 말이 있으니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년 비사 물량 증가 계획에 한 가지 변수가 빠져 있습니다. 비사 창고 증설이 2분기로 밀렸거든요. 그 전에 물량을 늘리면 지난번과 같은 병목이 생길 수 있습니다. 1분기는 현 수준 유지하고 2분기 이후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강태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네요. 반영하겠습니다. 회의는 계속되었습니다. 누군가 다음 안건을 꺼냈습니다. 준호는 자료를 덮고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의실 창밖으로 12월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맑고 차가운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투명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서랍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메모 한 장을 발견하였습니다. 입사 첫 해에 적어둔 것이었습니다. 글씨가 젊고 날카로웠습니다. 올해 안에 팀에서 인정받기. 그 문장 아래 밑줄이 2번 그어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메모를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인정받기. 그것이 10년 동안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마다 스스로를 부족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원래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저 스스로를 숨기고 있었을 뿐이다. 숨긴 것은 누군가가 강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틀리지 않으려고 작아지는 쪽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작아진 채로 너무 오래 있다 보니 그것이 자신의 원래 크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뀐 것은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회사가 바뀐 것도 팀장이 바뀐 것도 아니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준호가 입을 열었다는 것,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말하기 시작하였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히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준호는 메모를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문장을 쓰던 사람도 지금의 자신도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불을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코트를 집어들고 사무실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가 조용하였습니다. 형광등이 나직하게 웅웅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준호는 자신의 손을 잠깐 내려다보았습니다. 떨리지 않는 손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는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등 뒤로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이준호는 이제 아무도 부르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